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EX01부터 3번까지 해서 CSS의 태그 선택자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각각 이미지 태그부터 또 이렇게 UL 태그에서 분리도 없애는 방법 등등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외부로 이제 퍼스트 CSS로 빼서 여기서 EX03에서 이렇게 우리가 링크 태그를 이용을 해서 땡겨 왔죠. 그죠? 땡겨 왔는 내용까지 적용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장을 마무리했죠. 자, 이번에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컨트롤 N 해서 자, 컨트롤 S를 하시고 자, 여기에서 EX04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선택자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아스타리크 기억나시나요? 모든 걸 다 적용시키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와일드카드라고도 흔히 얘기하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CSS 기초 이제 포라고 하도록 하죠. 이렇게 여기다가 넣고 자, 포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이것도 알고 가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뭐 나쁠 건 없죠. 그죠? 그래서 스타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주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 모든 태그에는 이걸 적용하려고 해요. 컬러 해서 여기다 레드를 주고, 그리고 요 정도만 일단 한번 줘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H1 태그 안녕하세요 이거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P 태그, 그죠? P 태그를 써서 여기에다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폼 태그도 써봤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폼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그죠? 폼 태그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인풋 태그를 하나 넣어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타입은 당연히 텍스트로 주도록 하죠. 텍스트로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다가 네임하고도 줘야 되겠지만 굳이 지금은 스타일을 확인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ID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닫아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 자, 이렇게 submit 타입을 submit도 한번 줘볼까요? submit 이렇게 줘보고, 자, 여기에다가는 value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value 이렇게 해서 전송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BR 태그가 하나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요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없다면 말이죠. 이게 없고 이게 없다면 말이죠. 이 스타일이 없다면 이거 두 개는 그냥 평범하게 텍스트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인데, 요놈 때문에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보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행을 해보니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전부 다 빨간색 돼버렸어요. 그죠? 여기 입력받는 것까지 맞죠? 입력받는 것까지 아이고 다 빨간색이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뭔데요? 그렇죠? 와일드 카드, 즉 이 요놈 아스타, 그죠? 요놈은 우리가 때에 따라서 아스타리크라고도 하고요, 아스타라고도 하고 아스타리크라고도 하고, 때에 따라서 또 와일드 카드라고도 불립니다. 불리고, 또 이제 연산자로서의 역할은 뭡니까? 곱하기죠. 그죠? 곱하기.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얘는 부르는 이름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딴 거 필요 없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놈이 아스타구나, 그리고 전체 5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인라인 스타일, 그죠? 인라인 스타일을 이제 좀 내부 스타일 시트를 알아봤는데 그 내부 스타일 시트 중에서 우리가 이제는 태그에다가 직접 한번 넣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또 그러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올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스타일을 준다고 치죠. 이렇게 아이고 스타일을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여기다 컬러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내가 블랙 이렇게 줬어요. 그죠? 이렇게 블랙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세요. 자, 안녕하세요라고 바뀌었죠. 얘만. 그죠? 그러니까 밑에 놈이 이제 스크립트 언어기 때문에 밑에 놈이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H1 태그는 아이고 태그는 태그죠. 조금 내그는 태그는 인라인 스타일이죠. 인라인 스타일 태그로 그죠? 스타일을 넣어서 글자를 블랙으로 따로 설정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인라인 스타일입니다. 인라인 스타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시도 되고요. 뭐 한 개 더 연습을 해볼까요? 뭐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가 뭐였습니까? 저 아이디 선택자가 있었다, 그죠? 아이디 선택자. 그래서 그 아이디 선택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그 아이디 선택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 선택자는 오로지 그 페이지에 하나만 존재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아이디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다가 EX05가 되겠죠. 05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탭 키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KO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도 역시 CS 그죠? CSS 기초 다시 얼마죠? 4니까 5가 되겠네요. 5 이렇게 해서 얘는 아이디 선택자를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뼈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뼈대를 만들 때 자 먼저 div 태그로 공간을 좀 분할을 해보죠. 그래서 div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h1 태그를 한번 넣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헤더 영역 이렇게 그냥 영어로 하는 게 낫겠네요. 헤더 영역이다 이렇게 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더 div 태그를 줘서 이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div를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뭐 어떻게 그쵸 h1 태그를 또 하나 더 넣어서 여기에서는 여기는 aside 영역이다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aside 영역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다, 그죠? 복사해서 자, 여기에서 aside 영역이 아니고 이번에는 컨텐트 영역이다 라고 해보죠. 컨텐트 영역 이렇게 해서 공간 분할을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을 한번 한 걸 보면 자, 이거 지금 현재 둘 다 전부 다 H1 태그인데 요놈 둘이는 지금 div 태그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나눠준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따로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맞죠? 검사해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이 aside 영역이랑 컨텐트 영역을 이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그리고 얘도 픽셀을 줘가지고
동일한 영역을 가져가게끔 만들어 놓고 색상을 백그라운드를 좀 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div 첫 번째 나왔던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id 속성을 줍니다. id 속성을 줄 때 여기다가 헤더라고 이렇게 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id 여기에다가 속성을 줘서 여기에다가 자, 랩이라고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역시 id 속성을 줘서 얘는 aside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죠. 똑같이 id 속성을 하나 주는데 여기에서는 content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죠. 결국에는 몇 개의 아이디가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래는 공간 분할을 하면서 그죠? 아이디 선택자를 각각 4개 아니 각각이 아니죠. 4개를 부여하였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해당 아이디별로 그죠? 해당 아이디 선택자는 항상 웹페이지에서 웬만하면 한 개로 이제 유니크하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니크하게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봐야 지금은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도 주지 않았죠. 어떠한 뭐도 주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스타일 태그를 한번 우리가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역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이디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자, 스타일을 이렇게 주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스타일 선택자는 우리가 아이디 값이 부여된 것들한테 그 값에다가 우리가 앞에다가 반드시 샵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선택자에게 CSS를 적용시키고자 한다면 앞에 반드시 샵하고 id의 값을 넣어줘야 돼요. id 값 점 그리고 여기에다가 값 형태로 지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샵을 붙이죠. 그 다음에 헤더가 있다. 그죠? HADR 헤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헤더에다가 내가 자, 위드스 속성을 한 800 숫자가 죽었네요. 800 픽셀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너비입니다. 너비. 그죠? 너비가 800 픽셀이다 이 뜻입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픽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고정이에요. 픽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진을 좀 주려고 해요. 마진은 페안 마바 해서 바깥 여백이죠. 바깥 여백을 일단 뭐 그냥 0으로 오토로 설정을 하도록 하죠. 알아서 브라우저가 잡아주도록. 그리고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이제 우리가 줄 건데요. 백그라운드를 색상을 헤더 얘 영역에다가 그러니까 ID 요 영역 그죠? 요 영역에다가 내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먹일 겁니다. 그걸 레드로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놈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확인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자 이렇게 헤더 이거 안쪽 여백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죠? 먹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앞으로 붙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마진에서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여기에다가 0 값을 이렇게 주잖아요. 0 값을 주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서쪽 이렇게 이제 요쪽 부분 브라우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요쪽 부분하고 두 개를 제시를 하게 되면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에 대한 여백을 요 놈이 다 이렇게 0픽셀로 먹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 요 두 개밖에 없다면 이제 위에 값하고 밑에 값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진을 0만 딱 줘버리면 전부 다 여백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깥 여백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패딩을 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패딩을 좀 줄게요. 패딩에서 0 이렇게 주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 앞으로 이렇게 당겨져 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요게 800픽셀이에요. 한번 볼까요? 맞는지. 그래서 검사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자, 검사 이렇게 눌러보면 얘가 지금 바디가 아니죠. 요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게 지금 800 보이시죠? 요 800. 그죠? 800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800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이거는 안쪽 여백을 없앤 거죠. 그죠? 안쪽 여백 0은 0픽셀이다 이 뜻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밑에는 아시다시피 뭐죠? 배경색이죠. 배경색을 빨간색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넣는데 이번에는 랩을 한번 주도록 하죠. 역시 W 우리 밑에 랩 있다 그죠? 오타가 나기 쉬우니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도록 하죠. 얘도 똑같이 그냥 랩이니까 랩은 이 두 개를 여기 안에 있는 두 개를 다 감싸고 있으니까 얘를 이제 800으로 줘야겠죠. 그래야 위에 요 놈하고 동일한 크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800픽셀 그대로 주고 패딩 그대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딴 거 필요 없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니까 자 요렇게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역시 보시면 div 요놈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이 요건데 요것도 보시면 역시 800픽셀을 잡아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aside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주도록 하죠. 요거 복사해서 그대로 이렇게 밑에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aside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aside 이렇게 넣고 얘를 한 300픽셀로 그럼 요거는 300이 되겠죠. 그죠? 300 하고 얘는 이제 우리가 왼쪽으로 좀 붙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플로트 속성을 쓸 수가 있어요. 플로트 물결 흐른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왼쪽으로 우리가 해 줘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왼쪽으로 물결 흐르듯이 따다다다닥 붙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얘는 백그라운드를 블루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어사이드를 이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이거는 배경색이 파란색이 되는 거죠. 파란색. 그죠? 그 다음 요거는 그대로 또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입니다. 이번에는 어사이드가 아니죠. 컨텐트다. 그죠? 그래서 컨텐트를 복사를 해서 여기 붙이고 얘는 위에 거 같이 맞춰주려고 하면 500픽셀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 색깔을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옐로우를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보니까 아하 얘는 800픽셀인데 그죠? 얘는 300 얘는 300 하니까 요 사이 값이 지금 200픽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얘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었어요. 블락 형태로. 근데 이렇게 잡아주는 놈이 누구라고? 그죠? 이놈이에요. 이놈. 플로트. 이 속성 없애볼까요? 자, 이거 주석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주석 처리했어요. 했어요. 확인해 봅니다. 다르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로트 속성은요, 말씀드리지만, 배치를 하는데, 배치를
하는데 이거는 물결 흐르듯이 왼쪽으로 붙여서 배치해라, 배치를 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었고요. 얘도 역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얘랑 동일한 픽셀로 가져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얘는 500이 되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죠. 해보니까 이제 딱 맞죠. 간격이 딱 800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글자가 이렇게 잘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사이드에 글자를 바꿔주면 되죠. 어사이드에 폰트 컬러가 있나요? 자, 폰트 컬러가 아니고 컬러를 주면 되죠. 컬러에서 자, 뭐 화이트 주면 되겠죠. 그러면 글자 색이 잘 보일 겁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그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시사점을 나타내 주는데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잘리죠,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랩에다가요, 랩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오버플로우라는 속성을 한번 넣어보죠. 오버플로우 해서 이거를 스크롤이나 비저블 이렇게 보이도록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히든을 설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랩에다가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지워져 버려요, 그죠? 이제 다 그냥 히든으로 기본값으로 지워져 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랩에다가 히든을 안 넣고 예를 들어서 스크롤을 넣었다고 쳐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지금 되어 가지고 스크롤이 이렇게 잡혀버리죠, 두 개가. 그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스크롤은 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비저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얘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없앴어요. 이렇게 없애서 그래도 뭐 별 차이는 없네요, 그죠? 뭐 여튼 이게 바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니죠. 자, 이게 그냥 오버플로우 속성인데, 여기에서 브라우저를 한번 줄였다가 살렸다가 한번 해볼까요? 브라우저를 이렇게 줄였어요. 줄이니까 어사이드는 살아있고, 다시 어사이드도 한번 더 줄여볼까요? 해보니까 자, 어사이드는 끝까지 살아있어요, 그죠? 한번 봅니다. 더 이상 안 줄어들어요. 맞죠? 자, 뭐 이러한 뭐 형태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러한 형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통상적으로 오버플로우 속성은요, 그냥 오버플로우 이런 속성들은 뭐 제가 여기에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오버플로우 속성이라고 이렇게 적고요. 여기에는 밑에서 보셨다시피 이 비지블이라는 속성이 있고요. 이 비지블이라는 거는 방금 보셨다시피 기본값으로, 이게 기본값인데요. 기본값으로 내용이 더 길어도 그대로 보입니다. 보이는 값이에요, 이게 비지블이. 자, 그 다음에 비지블 말고 또 뭐 있었어요? 비지블 말고 우리가, 그죠? 히든이라는 게 있었죠. 히든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상 히든을 선택을 하는데, 이 히든은 뭐냐면 여기다가 붙이고, 자, 히든은 당연히 숨기는 거겠죠. 히든은 내용이 이렇게 이미지나 이런 것들 나중에 해보면 되는데, 내용이, 그죠? 내용이 길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용이 뭐 브라우저를, 그러니까 브라우저 너비를 넘치면, 내용이 넘치면 얘는 잘라버려요. 자릅니다. 자른다라는 것이죠. 자른 부분은 안 보입니다. 자른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면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다시 복사를 해서 한 개 더. 자, 이거는 스크롤인데 아까 해보셨다시피 얘는 이 랩에다가 우리가 스크롤을 줬잖아요. 그래서 얘는 내용이 넘치지 않아도 내용이 아까 안 넘쳤잖아요. 그죠? 내용이 넘치지 않아도 넘치지죠. 예. 넘치지 않아도 항상 얘는 스크롤 바를 보이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 이제 오토나 히든을 많이 쓰는데 오토라는 속성은 내용이 잘릴 때만 스크롤이 보이게끔 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뭐 앞으로 나오면 뭐 제가 다시 또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ID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예제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장이 아니라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예제는 클래스 선택자 할게요. 그래서 다음 여기서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다가 6 이렇게 만들었고요. 하고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자, KO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도큐먼트의 값은 자 CSS 기초 6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ID 선택자를 할 겁니다. 근데 ID 선택자의 중복으로 한번 해보죠. 중복 이렇게 해놓고 자 한번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다가 H1 태그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내가 ID 선택자라고 할까요? ID 선택자 다시 1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 복사해서 붙이고 해서 2 그리고 3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H1에다가 제가 ID를 한번 줘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ID 선택자니까 셀렉터라고 이렇게 셀렉터라고 줘볼게요. 똑같이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H1 자 이렇게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갖다 대봐요. 갖다 대보니까 ID 래퍼 뭡니까? 래퍼가 아니죠. ID definition of selector.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약 select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다가 스타일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스타일 이렇게 스타일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ID 선택자 샵이죠. 그죠? 샵에서 select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제가 컬러 속성을 뭐 예를 들어서 블루로 한번 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실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똑같이 나온다. 그죠? 똑같이 ID 선택자가 그죠? 색상은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래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라고 뜨죠.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ID 선택자는 하나의 값으로 설정하게끔 만들어 줘라 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검사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뭐 또 다른 뭐 어떠한 에러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 나오면 그만이기는 한데요. 이거는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ID 선택자 그죠? ID 선택자는 유니크하다 그랬어요. 유니크하다라고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동일한 ID를 사용을 하면
결과는 브라우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결과는 브라우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은 추천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아이디 선택자는 이렇게 중복해서 쓰지 않도록 합니다. 이걸 아무리 H3를 주고 이걸 H2를 줬다고 해도 아이디 선택자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세로 고침해도 작아져도 내용은 먹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브라켓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할 거면 select 1, select 2, select 3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면 여기에서는 요거네요. H2, H3 이렇게 가져간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select, select, select 이렇게 했어.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일단은 뭐 색상이 출력이 되든 안 되든 뭐 출력이 되니까 완벽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관례적으로 이제 권장하지 않는 스타일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아이디가 선택자가 중복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건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아이디 선택자 봤고요. 이제 앞에 태그 선택자도 봤고, 그리고 CSS 외부로 빼는 거 봤고, 이제 우리가 그거 좀 하면 되겠네요. 이제 클래스 선택자, 그죠? 클래스 선택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실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론 수업을 이어나가면 되겠네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